글씨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이겼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의 활약. 처음에는 좀 신기했는데요. 이제는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이러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니겠죠? AI 진행자와 AI 기자에게 이 코너를 뺏겨버리는 건 아닐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와주세요. 네.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잔디 얘기하면서 잔디만 조금 더 있어도 에어컨 그때 23대였나요? 32대였나요? 32대를 켜놓은 것 같은 그런 온도 인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좀 지나다니다가 어디 좀 가까이 숲이 있진 않나. 잔디가 좀 깔려있나 막 이런 반가운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보게 돼요. 그리고 요 동네는 어떤가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는데 32대가 맞았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좀 아무래도 알고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더 반가운 느낌도 드는데 앞서서 제가 AI 진행자, AI 기자가 이 시간 이 코너를 대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청취자분들이 안 돼요. 극한 상사 어쩌라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개그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문자들도 보내주고 계신데 사실 개그도 어느 정도 좀 습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딥러닝이 되면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정해진 답은 할 수 있으니까 아재 개그를 입력을 해놓으면 뭐 그대로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왠지 진짜 좀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뭐 AI 인공지능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단어가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뭐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말 이 AI가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는 게 아닐까? 설마 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궁금한 게 사실 기자도 기사를 쓰는 AI 그 시스템이 이미 나오긴 했잖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뭐 증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숫자만 딱딱딱딱 바뀌어서 바로 기사 송고가 된다고. 정해진 폼이 있으니까 이제 그 폼에 따라서 데이터만 바꿔주면 이 AI도 기사를 완벽하게 써내긴 하더라고요. 이런 짧은 기사 정도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무인 자동차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직업이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능력을 위협하는 건 사실이긴 한 건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시각이 아직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AI의 어떤 AI와의 대결 하면은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이제 대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변호사와 AI와의 이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AI가 변호사를 이겼다는 소식이 들렸죠. 아니 사실 그 바둑 대결할 때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면서도 탄식도 좀 중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래 이게 처음 한 번 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길 수도 있지 않겠어 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다. 이거 조금 놀라운데요. 어떤 논리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네, 뭐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현장에 참석한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뭐 우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대회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변호사 팀이 9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구성된 1명 또는 뭐 2명 이렇게 이루어진 변호사 9팀과 AI 3팀이 대결을 한 건데요. 근로계약서를 주고 법률 자문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준 거죠. AI 팀은 3팀 중에 2팀에 이제 1명씩 변호사가 같이 AI를 작동을 했고요. 운용을 했고요. 한 팀은 이 일반인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12팀이 참여를 했더니 1, 2, 3등을
AI가 다 차지를 한 거죠. 아, 이게 일반인이 운용한 그 AI 또 3등 안에 들어간 거죠. 네.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국은 AI가 상위권을 다 차지하면서 뭐 좀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완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법률 해석은 제가 뭐 저는 법전공도 아니고 네.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뭔가 우리 사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AI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대결이 조금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참가한 AI가 국내에서 개발된 이 알파로라는 이름의 법률 네.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알파고와 비슷한 알파 네. 법의 로에서 따온 이제 알파로인데 네. 일반 인공지능에 보통 뭐 딥러닝이나 이런 뭐 자연어 처리 기술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이런 기술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법률 추론 기술이라는 거를 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로의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하겠죠. 관련된 뭐 법 조항이나 판례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법률 자문 결과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아, 그러면 법률 자료들을 다 찾아내서 스스로 그걸 분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그렇죠. 인공지능인 건 거죠. 법률 인공지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를 문제로 이제 주게 됐는데 네. 이 변호사들한테는 종이로 된 계약서를 나눠주고요. 네. 알파로한테는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USB를 주고 이 옆에서 같이 하는 변호사나 일반인이 이 USB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나 AI나 전부 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 같은 것들은 검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한 건의 계약서에 대해서 20분의 시간을 주고요. 3가지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사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20분 정도면. 그렇네요. 거기다가 이 객관식과 주관식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경우는 이걸 손으로 다 써야 되고 네. 종이로 된 걸 읽고 손으로 써야 되니까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알파로의 경우는 이 계약서 조항이 한 10개가 좀 넘는 정도였거든요. 네. 이걸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데 뭐 보통은 한 7, 8초? 뭐 아주 길어도 10초 네. 이내로 이 분석을 완벽히 끝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7, 8초면은 네. 제가 옆에서 직접 한번 재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한 8초? 7초? 이 정도니까. 눈 몇 번 깜빡이는 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입력하고 뭐 엔터, 네. 뭐 검색 클릭 요 정도 맞아요. 누르는 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요. 일단 처리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한다 치고 네. 내용 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건가요? 뭐 법률 자문이니까 당연히 더 중요한 건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AI를 운용한 AI와 한 팀을 이룬 이 변호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 이랬더니 정말 예상외로 너무 놀랍다. 이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법 규정을 일단은 다 찾아야 되고요. 또 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판례를 검색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있는 어떤 조건들을 네. 꼼꼼히 따져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AI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 계약서를 보면 연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검토를 할 때는 시급으로 다 나눈 다음에 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AI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냈고요. 네. 또 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아주 모호한 경계에 있는 조건을 줬습니다. 이 계약서에서. 그랬더니 이 부분까지도 AI가 정확히 고려를 해서 결과를 내놨다. 이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인간이 사람이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갈 수도 있었던 지점. 네. 약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AI 역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딱 집어냈다. 그렇죠.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어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보면요. 사실 물론 지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네.
앞으로 정말 뭔가 아까 속도 처리가 정말 빠르다고 했잖아요.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사람을 대신하거나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AI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앞서서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3명의 이 변호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 이름 대신에 코드명을 사용을 해서 익명을 유지를 하고 이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 AI인지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점수만 놓고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테스트 이후에 이제 심사 이후에 얘기를 한 거지만 네. 인공지능의 점수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 앞서 한 팀은 일반인이 운용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앞서도 이제 상위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반인이 운용한 그 AI가 사실은 3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작동을 하든 간에 이 AI 자체의 어떤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였죠. 뭐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 분야에서도 조금 뭐라 그러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은 가치 네. 판단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시간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점들을 변호사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 정도 계약서에 대해서 자문을 하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1시간, 뭐 길게는 2-3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변호사 한 분이 20분 동안 이거는 판례까지 검색할 시간은 도저히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여기 참가했던 변호사분은 물론이고요. 이걸 네. 지켜봤던 변호사들이 앞서서도 탄식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법조계에서 좀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예상보다는 뛰어나다, 놀랐다, 뭐 약간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반갑다라는 반응들도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AI를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아직은 뭐 최종 단계에 가서는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아직은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법률 판단에서는 뭐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직 AI한테 일을 완전히 맡길 수는 없겠지만 네. 대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이용을 하면 오히려 변호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우선은 이런 법정이나 판례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이런 수준까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네. 변호사가 이걸 참고해서 좀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일반인도 만약에 이런 AI가 조금 상용화가 된다면 뭐 아주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찾지 않더라도 네. 간단한 법률 자문은 또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뭔가 시간을 좀 단축하고 네. 뭔가 번거로운 일들을 AI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지금 반갑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사실 인간과 이런 AI의 대결은 모두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맞아요. 대결이 시작이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바둑이라는 그런 뭔가 분야라서 그랬는지 네.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정말 네. 대결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서 네. 사람이 졌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반갑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 알파고 이후에 뭔가 사람이 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비슷한 대회가 있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뭐 사람의 번역 대결, 뭐 인공지능과 사람의 스타크래프트 대결 이런 네. 게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다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뭐 예를 들어 번역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속도 면에서는 AI가 압도적이었지만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뭐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적절한 단어를 고르지 못하거나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사람이 확실히 아직까지는 낫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는 사실 인공지능이 이길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요. 이거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전략을 준비하는 편인데 네. 사람은 이제 갑자기 변수가 생겨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인공지능도 뭐 알파고 때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대처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따라올 수 없나 보다.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요, 이번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거는 사실 지금 그동안 뭐 사람이 이긴 적도 있었고 진 적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도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건데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인공지능과 좀 가까워지고 같이 살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을 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법률 쪽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있긴 한데요. 해외를 보면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형사법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 이 세계 최초로 AI 판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결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알파로 같은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생각 드는 게 이렇게 AI가 똑똑해질수록 우리 사람도 좀 똑똑해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또 재미있는 대결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